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4개월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5% 이상 올라왔는데요. 자, 18만원 주가 회복을 다음 주에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개장 전일 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사실 경제 지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를 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경제학을 할 때 보면 뭐 미시경제에서는 이제 이 개별 경제 주체 뭐 이렇게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 부분들의 어떤 선택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이 거시에서 이제 단순한 어떤 이제 경제 주체의 합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합 관련된 이 변수들을 총량 지표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실업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개인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별도의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거시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국가가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보면 한국은행이고 미국 같으면 이제 연준이 이제 중앙은행이잖아요. 여기에서 통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재정 관련되는 이 뭐 세금 관련되는 부분이나 정부 지출 관련되는 뭐 이 보조금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특히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있고, 최근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요 영향에서 뭐 각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각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특히나 이제 미국 지표에 따라서 지금 달러 어떤 흐름이라든지 채권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일비 합니다만 항상 이제 월 초에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반에 중요도가 이렇게 별 3개가 이제 중요도라는 거죠. 어제는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은 물가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이 뭐 소비자들이 판매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전치는 한 0.3 정도 줄었는데 예상치가 0.1 정도 준다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는데 소비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해 가지고 덜 줄었다라고 하면 여전히 소비 여력이 있다는 소리겠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좀 주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 판매, 그 다음에 전년비, 그 다음에 전월비,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시간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향후의 소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이전치가 58.6이었는데 지금 전망 종합 현재 이렇게 뭐 보면 10월 달에 어떤 이 소비자 심리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 지표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낮아지겠죠,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음은 이제 오늘도 어떻게 이제 미국 시장이 또 갈지가 다음 주 우리 월요일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관련되는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갔고, 최근에 제가 16만원대 이제 락바텀 가격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기사는 뭐 특별한 기사이기보다는 오후에 이제 6시 넘어서 이제 뭐 이렇게 소송 관련되는 이런 단독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잖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송이라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코로나 때 이제 셀트리온이 이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비비비하고 이렇게 제품 공급하다가 갑자기 이제 휴마시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제품 개발하면서 이 판매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게 소송이 있다고 지금 확인했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때 이제 항원검사 신속 진단 장비 관련 공동 연구 개발
이 제품 공급 계획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양사가 이제 개발한 이 진단 키트에는 이제 항체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셀트리온이 하는 거고, 기기 이제 종합 이제 제조 관련되는 부분은 BBB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과 BBB가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 배경에 이제 품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 가려고 하면 FDA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이 BBB하고 하지 않고 휴마시스하고 이제, 이 부분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다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을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해 3월에 2021년도에 BBB 상대로 63억 선거권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거 1심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손을 들었는데 BBB가 이제 항소해가지고 2심을 돌입했다. 그래서 이제 BBB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당시에 이제 이 관련 주가들이 막 그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법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그 셀트리온하고 이제 휴마시스도 했기 때문에 휴마시스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6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이 먼저 BBB하고 해법 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 자체 이제 항원항체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이 빠르게 이제 신속 진단 항원 진단 키트 이 샘피뉴 공동 개발을 완료했어요. PO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 진단 키트가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진단 키트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육안으로 이제 결과를 하는데, 이 POCT 관련된 제품은 이제 삽입된 진단 기기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유무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개발 기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8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 샘피뉴티에 대해서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셀트리온 USA,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 이제 인수했잖아요. 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팔려고 2천억대 이제 뭐 공급 계약도 체결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이제 휴마시스하고 이제 이 디아티러스트 요걸 내가 독점 공급 발표가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말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이 샘피뉴티에 품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민감도가 임상할 때마다 조금 달라져요. 이게 그 민감도는 이제 양성 반응 관련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거고, 특이도는 이제 음성 반응 관련되는 부분인데, 1상에서는 이렇게 있고 2상에서는 민감도하고 떨어지죠. 3상에서는 민감도가 10%, 특이도가, 그러니까 민감도가 막 떨어지니까 제대로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 양성인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계약을 했을 때 FDA가 이제 임상 평가 연구기관을 제출하는 조건을 했는데, 이렇게 기준도 보면 민감도가 80이고 특이도가 99였는데 민감도 부분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지금 셀트리온은 BBB가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 BBB는 셀트리온이 1상, 2상, 3상의 민감도가 다른 부분들은 항체가 뭐 문제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이 재판부는 그거는 이제 제조 과정에 있는 어떤 제조사가 이 품질 관련되는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판단을 일단 들어줬는데, 지금 항소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크게 지금 뭐 주가에는 뭐 영향을 줄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선거권 반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뭐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휴마시스랑 이 디아티스 관련되는 이제 공급이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진석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가 아침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서진석이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장남이죠. 이분이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카이스트 박사과정도 하고 이제 R&D를 해가지고 사실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호주마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좀 기여를 했는데, 사실 스킨케어 관련되는 대표에 있다가 이게 성과를 못 냈죠. 이 스킨케어가 사실은 이제 돈이 좀 있는데 뭐 그 셀트리온 대주주한테도 뭐 이렇게 자금도 뭐 대여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화장품 시장에 상당히 진취적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진출했다가 결과를 못 냈어요. 이 시너지 효과를 못 내면서 사실 이제 이사의 의장을 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서정재 회장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님 케어, 예, 가장님 케어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뭐 지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서진석 이제 장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기 주주들한테 이사회 의장으로서 뭔가 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입장인데 쉽지 않은 어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다음 차남인 그 서준석 이제 헬스케어 이제 거기도 이제 이사회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들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마치 이제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경영 승계는 안 한다라고 이제 서정희 명예회장이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계속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우성 부회장의 이제 임기가 2026년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몇 년 이내에 이 아들들의 어떤 행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향후에 뭐 경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될지가 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합병 관련되는 부분하고 다 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도 뭐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셀트리온이 4개월 만에 사실 이제 5%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4개월이니까 6월 달에 이제 한번 이때 한번 이 5% 정도 요때 좀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있었죠. 예. 6월 달에 좀 상승을 할 때 요때 이제 한 주가가 한 좀 6.85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때 이후로 가장 크게 올라갔어요. 오늘 5.45 정도가. 그만큼 셀트리온이 하루에 뭐 한 5% 나온다는 게 연중에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오늘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 일단 매수세가 수급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10만 주 넘게 좀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은 이번 주 내내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급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16만 원대는 악바튼 가격이다. 왜냐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일단 손조정을 21만 5천 원대에서 한 30%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볼 때는 싸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일단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볼린저 밴드도 지금 좁아져 있고 이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넘어가는 18만 원대 이하는 좀 싸다고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넘어가면서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월봉상에서 월봉상에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셀트리는 한 번도 주가가 안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금 3개월째 월봉상에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8월 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30%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은 안 좋습니다만 일단 수급상의 어떤 견조함으로 싼 흐름이 좀 계속 보여주고 있죠. 시간에는 또 한 1,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공매도도 최근에는 좀 줄고 결국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밴드 태깅도 나와야 되고 에이젝 지표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지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